나중엔 좋아질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죠. 경매도 지금 공실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인생을 맘껏 누려봐. 나이야 멋졌단 말이야. 인생은 단 한 번뿐이야. 안녕하세요, 복마마입니다. 요즘 더위가 한풀 꺾였죠? 입추가 지나고 나서 비도 이제 한번 내리고 나니까 금방 선선해졌어요. 요즘에는 복마마가 임장을 다녀도 예전처럼 땀을 많이 흘리지 않아서 너무 좋아요.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어떤 주제로 제가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임장을 하면서도 제가 이 상가들을 많이 다니면서 상가도 가끔 가다 보여드리잖아요. 1층에 대로변에 노출이 되어 있는 상가 빼고는 안쪽으로 있거나 2층, 3층으로 올라갈수록 공실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를 목격을 하고 여러분들한테도 가끔 가다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또 비어있네요. 비어있어. 2층부터는 비어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죠. 아주 통으로 비어있는 데도 많아요. 최근 지금 한 5, 6년 동안 상가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상가를 분양을 받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대출이 좀 많이 된다는 거죠. 처음에 분양을 할 때. 그래서 80%까지도 대출이 기본적으로 되다 보니까 임차인만 들어온다면 쉽게 이자를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쉽게 분양을 받으셨던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렇게 상가를 분양받은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노후를 대비해서 그때 가서 월세라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지금 상가들을 다 분양을 받으셨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의 시장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들은 보통 변동금리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자가 이제 처음에 분양받을 때와 지금 이자를 내는 거는 차이가 날 텐데 여전히 상가는 비어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관리비까지 내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대개 보면 요즘에 렌트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임차인들이 들어오면 인테리어를 하는 기간을 한 달 정도를 임대료를 이제 빼주는 상가 주인들이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렌트풀이라고 하는데요. 상가가 공실이 너무 많고, 예전에는 상가 주인이 갑이었다면 지금은 상가 주인이 을이에요. 그래서 막 임차인들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은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고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렌트프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지금 임차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분양을 받았는데 팔게 되면 엄청 싼 값에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오히려 돈을 보태서 팔아야 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안 나가고 상업용 부동산의 해결 방안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부동산 흐름을 좀 보자고 하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부동산 시장이 다 어려워요. 중국도 지금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이제 차이나 리스크라는 위기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제 대형 부동산 이제 헝다 그룹을 시작으로 해서 채무 불이행으로 이제 미국에 파산 신청을 했고, 두 번째 소호 차이나 부동산 회사도 세금을 못 내서 디폴트 위기에 처해 있고, 중국의 가장 1위 기업인데 비고이 위안이 지금 이자를 못 내서 부도의 위기에 지금 처해 있고, 중국 정부가 정부에서 해결을 해주겠다 불씨를 지금 끌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 주요 도시의 공실률이 코로나 사태보다 지금 훨씬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오피스 빌딩의 평균 가격이 25%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은행이 굉장히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이자를 내리라 그래서 이자를 내렸더니 부채가 또 가중되다 보니까 이 나라가 이제 부채가 이렇게 많으면 망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 은행이 너무 돈을 많이 빌려준 거 아니야? 은행에 또 책임을 지우다 보니까 또 은행이 요즘에 갑자기 대출을 중단하는 사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모두 이렇게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조심스러운 시기라는 거죠. 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신도시 위주로 또 많이 나올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신도시라고 꼽자면은 우리가 위례라든지 광교, 백옷 신도시, 청라, 그다음에 송도 신도시들의 상가 공실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 가중될 것 같은데, 경매도 지금 공실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고분양가의 이제 임대료가 높고, 그러다 보면 아무리 깎아준다고 해도 이자는 받아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월세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겪으면서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온라인으로 소비 트렌드가 확 바뀌었다는 거죠. 집안에서, 사무실에서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 택배로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이런 시스템의 습관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굳이 거리를 활보하면서 물건을 사고 이런 경우가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신도시를 세우면서 상가들이나 너무 과잉 공급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 들어오는 그 공급이나 이런 걸 좀 봐가면서 상가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건 뭐 너무 많은 거죠. 근데도 이제 대출을 80% 막 해주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분양만 받으면 임대료를 막 이만큼씩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짓 정보에 넘어가셔가지고 분양을 받으신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한숨을 쉬고 있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공실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도 지금 상가들이 반값 수준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높은 공실률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코로나 시대에 막 많이 사람들이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혹시 온라인으로 주문 같은 거, 쇼핑 같은 거 자주 하시나요?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옛날에 드시나요? 비해서 나도 많이 그렇게 해요. 옛날에 비해서 진짜 그게 나 같은 나이 때도 많이 바뀌었거든. 굳이 저도 이렇게 매장을 다니면서 물건을 사거나 이런 게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점점 사람들이 사는 게 바쁜 것 같아. 굳이 내가 막 거리를 활보하면서 뭐 어떤 물건을 사려고 이런 경우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많은데 많이 안 가게 되고 특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건 사람 많은 곳에 안 가게 되는 거.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특수성 때문에 상가의 메리트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없어요. 마마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2021년 12월 지하철 8호선 남미래역이 개통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거기 가서 영상을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남미래역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정말 무슨 서울역인 줄 알았어. 굉장히 커요. 완전 역세권이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엄이 처음부터 붙어 있었고 엄청나게 높은 인기가 있었던 곳이었거든요. 공실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아예 건물 통째로 비어있는 경우도 있었고요. 1층도 도로변에 좋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비어있는 상가들이 눈에 곳곳에 아주 많이 보였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렇게 예전에 형성됐던 상가 거리와 이렇게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이곳도 자꾸 내리다 보니까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 시장 중에 또 하나의 위기가 있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우리가 지산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틈새 시장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았던 곳이에요. 대출이 거의 90%까지도 되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크기 때문에 분양을 하기가 되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내 돈 10%만 있어도 상가 건물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을 안 하더라도 사업을 안 하실 분들이 분양을 받으신 게 훨씬 더 많아요. 임대가 나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수익률이 높아서 그거에 대한 마진을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다. 대출 잔뜩 받아서 분양을 다 받으셨는데 이 지식산업센터도 지금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분양을 받은 것도 지금 잔금을 치르기 전에 뭐 무피로 내놓는 경우도 굉장히 매물이 쏟아지고 있지만 찾는 사람이 지금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실 발생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도시 상가에 이 투자를 하실 때 그냥 묻지마식 투자를 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상권이 형성되려면 보통은 이제 5년 이상이 지나야지 형성이 돼요. 그리고 10년이 지나도 형성이 되지 않고 20년이 지나도 형성이 되지 않는 곳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기 신도시 분당이나 일산에 가보시면 처음부터 공실이었던 상가가 지금까지도 30년이 지나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중엔 좋아질 거야. 절대 아니라는 거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상권이 형성이 안 되고 있다면 기피하셔야 된다는 거죠. 추후에 경매로 우리가 상가를 낙찰을 받더라도 싸다고만 해서 여러분들이 덤비시는 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내가 필요해서 싼 값에 낙찰을 받는 건 좋지만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낙찰을 좀 받으셔야 되고 고금리 시대에 임대인은 높은 임대료를 원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이 상가를 샀잖아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할 임차인이 어렵다는 거죠. 렌트프리를 적용을 해도 어렵고 그래서 예전처럼 상가 주인이다 뭐 이런 갑의 생각은 이제 바꾸셔야 된다. 이렇게 뻗어나갈수록 신도시가 될수록
아무래도 서울하고는 조금 멀어지고 교통도 점점 더 안 좋아진다는 거. 유동인구가 흡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단골 손님 위주로 장사를 하게 되다 보면 폐업률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유동인구가 있고 단골 손님도 있고 이렇게 돼야지 계속 이제 승승장구할 텐데 요즘 유동인구가 없어요. 매출이 오르질 않죠. 결국 경기가 조금만 어려우면 그 매출마저도 줄어들어 버려서 임대료를 내고 운영을 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더 이제 그쪽이 신규 택지된 데들이 보면은 더 공실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좀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오히려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좋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아파트 상가는 이미 예전에 막 30년 전, 20년 전에 형성이 되어 있던 상권이고 어차피 단골 장사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임대료가 좀 많이 저렴해요. 신도시에 들어와 있는 상가들보다는 고정 고객, 단골을 이미 확정을 짓고 장사를 하는 것과 이제 막 새롭게 단골을 만들어야 되는 상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꼭 서울이 아니어도 눈여겨보시고 낙찰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패 없이 상가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요즘 같은 시기에는 두 가지로 딱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가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요. 나는 노후를 대비해서 월세를 받고 싶어서 상가를 투자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내가 필요해서 상가를 낙찰을 받아야 되거나 매매로 사셔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경매나 조금 더 저렴하고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약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쓴다거나 이런 경우는 뭐 손님이 굳이 없는 자리여도 상관이 없잖아요. 자, 월세를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좀 투자 방법이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대출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고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도 지금 예견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금리에 굉장히 막 마음 조이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대출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매 물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경매에서 상가를 낙찰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신도시의 물건보다는 오히려 저렴하게 나온 구도시가 안정적으로 월세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좀 있어요. 경매로 나온 이런 물건들을 낙찰을 받으셔서 월세를 놓는다면 구도시라서 많이 월세가 비싸지는 않아요. 신도시보다는. 하지만 신도시는 공실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상업용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천천히 지금 막 당장 상가에 투자를 해서 월세를 막 받을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의 공급 시기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조절을 잘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부동산이 지금 이렇게 하락기에 있잖아요. 주거용도 하락기에 있고 상업용은 더 하락기에 있는데 부동산으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고 싶다면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거를 잘 읽지 못해서 실수를 계속 반복을 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지금 부동산 할 때가 아닌가 봐.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오히려 더 준비하시고 공부하셔서 실패 없이 여러분들이 노후를 준비하고 또 월세 부자를 만들어 드리는 공부 복마마와 앞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9월달은 다 마감이 됐고요. 이제 10월달 복마마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 전화 많이 주시고요.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부동산 부자는 절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발품 파신 만큼 수익을 안겨다 드린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인생 2막 준비해요. 감사합니다.